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아주 인상적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공해 주신 증시 마감 브리핑 자료 보면서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 또 어떤 테마와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그 중요한 정보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좀 뭐랄까 안도 랠리라고 할 만한 그런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다행이네요. 오늘 자료 분석하면서 이 반등 배경이랑 그 의미, 또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이런 것들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다시 올라선 가장 큰 배경, 뭐부터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역시 미국 쪽 소식하고 환율, 이 두 가지가 중요했던 것 같네요. 네, 핵심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표 있잖아요. 네네, 중요하죠. 이게 시장 예상치에 딱 맞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시장을 좀 짓눌렀던 인플레이션 우려, 이걸 상당히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물가 부담이 좀 줄었다는 신호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 영향을 미쳤고요. 아하, 물가 안정이 금리나 기대를 다시 살렸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두 번째 요인은요?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1원 넘게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4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와, 1,400원 아래로요. 정말 큰 변화네요. 네. 아시다시피 환율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들 심리에 아주 결정적이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도 기대되고 또 한국 자산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니까요. 네, 그렇죠. 지난주 불안감 생각하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결국 미국발 물가 안정 소식, 그리고 국내 환율 급락, 이 두 가지가 오늘 상승의 쌍끌이 엔진 역할을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빠르게 녹아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지수들이 다 크게 올랐죠. 코스피가 3,431.21, 1.33%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846.71, 1.38%나 뛰었습니다. 네, 지수 상승률도 좋았지만요. 네, 근데 저는 지수 상승률보다 상승한 종목 수가 훨씬 많았다는 점에 더 인상 깊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코스피에서 오른 게 597개, 내린 게 271개, 코스닥은 오른 게 무려 1,109개, 내린 건 512개였어요. 네. 그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지수 자체도 올랐지만 이렇게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크게 앞섰다는 건 이게 특정 대형주나 테마주만 간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졌다. 맞습니다. 소위 시장 온기가 넓게 퍼진 거죠. 이건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시켜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거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누가 사고 팔았는지 투자 주체고의 동향도 한번 보죠. 아까 외국인하고 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수치는 어땠나요? 네, 그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으로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457억 원, 그리고 기관이 3,029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792억 원, 기관은 1,355억 원 순매수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군요. 개인들은 그럼 팔았겠네요? 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양시작 합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에서 7,477억 원, 코스닥에서 1,917억 원 정도 팔았어요. 와, 개인 매도 규모가 상당하네요.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두드러졌군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건 아까 말씀드린 그 환율 안정하고 미국발 훈풍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아하. 보통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면 시장 반등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거든요. 네.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볼 점은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인데요. 고객 예탁금하고 미수금은 좀 줄었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그 신용융자 잔고 있잖아요. 네, 신용잔고. 그게 179억 원 정도 소풍 들어서 235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레버리지가 조금 늘었다는 신호일 수 있겠군요. 이건 계속 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구체적인 테마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역시 네이버 플러스 7.02%네요. 연일 정말 강합니다. 이게 뭐 국내 최대 인터넷 플랫폼이랑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합친다는 그 상징성도 크고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이게 엄청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는 거죠. 그렇죠. 네이버의 이용자 기반이랑 기술력, 두나무의 가상자산 시장 지배력, 이게 합쳐지면 정말 파급력이 크겠네요. 네, 금융이나 플랫폼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정말 빅딜 가능성에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네이버 자체도 많이 올랐지만 관련주들 움직임은 더 폭발적이었어요. 자료 보니까 두나무 지분 가진 우리기술투자 플러스 20.40, 한화투자증권 플러스 17.20. 와, 이건 뭐 폭등 수준인데요. 네, 맞습니다. IT센 글로벌 플러스 12.46%나 아톤, 코오롱 같은 기업들도 관련주로 같이 언급되고 있고요. 이 테마 열기가 대단하네요. 언제까지 갈까요? 보통 이런 대형 합병 이슈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렇게 관련 지분을 가졌거나 사업적으로 연관된 기업들 주가에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곤 합니다. 네. 다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이 주가를 이끄는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짚고 있듯이 실제 합병이 될지 또 어떤 조건으로 될지 규제 당국 승인 같은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변수가 많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뭐 규제 불확실성이나 통합 과정의 어려움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자료에 있었고요. 네.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오늘은 정말 새로운 기술 테마가 시장의 이목을 확 끌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이라는 건데요. 저도 사실 좀 생소한데 이게 뭐죠? 자료 보니까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관련 국내 제조사랑 접촉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고요. 테마 2. 유리기판 차세대 기술을 부상. 네, 맞습니다. 유리기판. 이게 뭐냐면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핵심 중 하나로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 패키징 기술. 네. 지금은 주로 플라스틱 소재 기판을 쓰는데 이걸 유리로 대체하는 거예요. 유리가 플라스틱보다 훨씬 얇게 만들 수 있고 열이나 휘어짐에도 강하고 또 전기 신호 송실도 적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오. 특히 AI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유리기판은 더 많은 고성능 칩을 더 촘촘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 예를 들면 고성능 칩에서 나는 열 문제나 데이터 처리 속도 저하 같은 거요. 이걸 해결할 중요한 열쇠로 주목받는 거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AI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기존 기술로는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좀 버겁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그래서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반도체의 성능 향상 속도를 유지하거나 더 높이려면 칩 자체 성능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포장하느냐, 즉 패키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특히 자율주행이나 고성능 컴퓨팅, 차세대 모바일 기기 같은 분야에서는 패키징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거든요. 아하.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술 리더들이 유리기판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과 접촉했다는 소식, 이건 이 기술이 단순 연구 단계를 넘어서 실제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네,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마치 차세대 기술 표준 경쟁의 서막이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군요. 자료를 보면 필옵틱스, JNTC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유망 테마로 떠올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PIE, 캠트로닉스, 한빌레이저, YC캠,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도 관련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기술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 기술 개발 초기 단계고 본격적인 양산이나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시장의 관심이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이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실제 공급 계약까지 이어가는지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기술의 등장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테마는 좀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활해 사건인데요. 이 안타까운 사건이 증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시장은 때로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도 특정 산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오히려 부각되는 그런 반사수의 기회를 찾기도 하거든요. 아, 반사수혜. 네, 이번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 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사건은 공공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데이터의 안전한 백업과 신속한 복구 시스템, 또 사이버 보안 강화, 이런 필요성을 사회 전체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큰일이었죠. 네, 더 나아가서는 정부나 공공기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더 빨리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안정화나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군요. 자료 보니까 관련 기업들 주가 상승이 대단했네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인 파이오링크는 상한가 플러스 30.00%를 쳤고요. 네, 상한가 같죠? 클라우드 기반 콜센터 솔루션 등을 하는 한솔인티큐브 플러스 24.03%,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캠프 플러스 12.49%, 지니언스 플러스 10.25%, 이런 것들도 급등했네요. 아, 그리고 시스템 통합 SI 업체인 한국정보통신이나 NHN 같은 기업들도 관련주로 묶여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거나 구조적인 변화를 앞당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바로 그런 사례로 시장에서 해석된 거죠. 네. 데이터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이 디지털 시대에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은 이제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핵심 경쟁력이자 필수 요소가 된 거죠. 관련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이 해당 기업들 주가에 미리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 이슈가 시장의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앞서 다룬 주요 테마 관련주 외에 오늘 눈에 띄게 급등했던 다른 종목들도 좀 볼까요? 상한가 간 종목이 더 있었죠. 네, 파이오링크 외에도 일동홀딩스 플러스 29.99% 하고요. 그 유전자 가위 기술 기업인 툴젠 플러스 29.99%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아, 일동홀딩스랑 툴젠. 네,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료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인 일동제약의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먹는 비만 치료제죠. 이거 임상 일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중간 결과 데이터가 나왔다는 게 결정적인 호재였습니다. 아, 비만 치료제? 요즘 정말 뜨겁죠. 네, 맞아요. 현재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 하나거든요. 이 소식 때문에 일동제약도 같이 폭등했습니다. 와, 비만 치료제 테마 열기는 정말 식을 줄 모르네요. 그럼 툴젠 상한가는 어떤 배경인가요? 툴젠은 특정 개별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 컸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섹터 전반의 영향? 네, 아까 말씀드린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부활, 여기에 더해서 한때 우려됐던 미국발 의약품 관세부과 가능성이 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거죠. 네네. 이런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혁신 기술을 가진 툴젠이 특히 더 주목받은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테마별 등락률을 보면요. 유전자 치료제 분석 테마가 평균 21.94% 상승하면서 가장 높았고요. 비만 치료제 테마도 11.54%로 평균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모처럼 아주 강한 훈풍이 불었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눴던 두나무 관련주들, 우리기술투자 플러스 20.40%랑 하나투자증권 플러스 17.20% 상승세도 정말 대단했고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특징주가 있었을까요? 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킨스전자가 플러스 14.70%로 CXL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CXL이요? 그게 뭐죠?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AI 시대의 CPU, 메모리, 가속기 같은 여러 장치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아,
이것도 AI 성능 향상의 중요한 기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필수적인 기술로 꼽히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오늘 250의 신고가 경신한 종목 리스트에도 LG 디스플레이, 하나마이크론, ENF 테크놀로지 같은 IT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포함돼서 이 분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확실히 오늘은 특정 테마 강세뿐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활기가 넘쳤던 하루였네요. 테마별 통계를 다시 봐도 유전자 치료제 분석, 비만 치료제, 두나무 관련 테마들이 두 자릿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락한 테마는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일부에 그쳤다는 점이 오늘 시장 강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성장주들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하락 테마가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건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상승에 동참했다는 의미니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 한번 정리해보면요. 국내 증시는 미국 PC 물가지표 안정과 원달러 환율 급락이 하는 이 두 날개를 달고 지난주의 불안감을 털어내는 강한 안도랠리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기대감이라는 정말 뜨거운 이슈가 있었고 또 테슬라와 애플의 관심으로 새롭게 떠오른 유리기판이라는 차세대 기술 테마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만들어낸 클라우드, 보안 관련주의 반사수혜까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시장을 풍성하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자료 덕분에 시장의 이런 역동적인 흐름을 생생하게 따라잡을 수 있었네요. 네, 오늘은 분명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안도랠리가 과연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계속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미국의 최종 금리 결정 방향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같은 확인해야 할 변수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안심하긴 이르죠. 네, 또한 오늘 새롭게 부상한 유리기판 같은 테마가 단기적인 반짝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 기술의 상용화 과정과 시장의 평가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또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사례처럼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투자 기회나 혹은 위험 요인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께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정보를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본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이 앞으로 당신의 투자 결정 과정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유리기판 테마의 부상, 이게 앞으로 AI 하드웨어 경쟁의 새로운 축이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런 큰 흐름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겠죠. 다만 늘 강조드리지만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안고 있으니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와의 시간이 당신에게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